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오늘 시정 컨텐츠 준호플로의 지역 강의. 네, 오늘은 베스트 지원 동기 작성 예시로 보는 2020년 IBK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3번 지원 동기 문항 분석을 시작합니다. 자, 부제 업계에 대한 이해, IBK 기업은행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가 세네 줄에 드러나야 된다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제가 어, 오랜만에 또 이제 지원 동기를 좀 늦게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연휴다 보니까 진짜 좀 늦게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산업 분석이나 은행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또 IBK 기업 은행에 대한 분석을 제가 자체적으로 해서 이제 신한은행, 뭐 여러 가지 은행을 이제 해서도 해드릴 수는 있는데 저도 이제 그 관련돼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점에서 그 기업 분석을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했을 때 약간의 좀 두려움을 느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이거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똑같이 작성할까 봐 좀 오히려 이게 가이드라인을 좀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 케이스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이제 무료로 진행했던 시절에 지금 좋은 성과를 냈던 그런 베스트 케이스 작성 사례로 이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겠다. 이 준호플러는 이 취업에 대한 페이스 메이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작성할 수 있고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지구 끝까지 가서 그런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셔야 되고요. 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보고 나서부터는 누구나 마지막 면접, 1차 면접 에 가서 마지막에 나의 페이스로 끌고 오는 그런 자소서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각설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지원 동기라는 건 사실 그런 겁니다. 요즘에 뭐 그 은행업의 금리가 이제 뭐 낮아지면서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졌겠죠. 왜냐?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은 예대 마진입니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의 차이. 근데 그러면서도 요즘에 은행권은 이제 뭐 PF는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많이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제약이 있지만 뭐 IB나 뭐 메자닌 뭐 여러 가지의 이제 금융 시도를 하고 있을 거다. 특히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국채은행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시중은행에 비해서 그런 이제 문화나 뭐 전 정권에서 뭐 창조 경제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 직무에서 봤을 때 뭐 기업금융이나 무역금융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쪽 관련된 자기가 지원하는 이 지원하는 지역 관련돼서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경기권이면 경기권, 일반은 뭐 거의 서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지역에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다. 디지털도 마찬가지다. 디지털은 이제 서울에 본사가 있겠, 서울이나 뭐 판교에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이 문항에서 물어보는 거랑 본인이 선택한 지원 분야라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펼치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쓸 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요. 이 준호플로가 말하는 베스트 작성 케이스는 뭐냐? 결국에는 이 여기 안에 내재 의도는 1차 면접이나 2차 면접에서 지원한 이유는 명확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 준호플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회사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는 곳은 회사예요, 회사. 자, 회사에서 그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는 입장에 있는 팀장급이나 임원들을 보러 가는 거다. 그러면 나 아직 학생인데 내가 무슨 뭐 지금 직장인도 아니 지금 뭐 대리도 아니고 아직 나는 신입 그러면 프로 정신이 없는 거다. 여러분들은 프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직 학생인데 내가 쓸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평가하고 평가하고 나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인드 생각에 맞게끔 이 자소서를 써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분들은 군더더기였고 딱 필요한 말만 있는 보고서를 맨날 수십여 가지를 보고를 받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런 팀장급의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이 지원 동기 3번 문항에서조차도 제가 말했던 이 업계에 대한 이해, IBK 기업 은행에 대한 이해, 은행이 없네요. 직무에 대한 이해가 세네 줄에 드러나 있지 않는다면 얘는 유능하고 똑똑하게 일을 해줄 친구가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인다. 왜냐?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냥 단순한 생각만 해서 자기의 특유의 사고도 없이 이렇게 지원 동기를 쓸 애라고 한다면 아무리 네가 1차 면접에서 여러 가지 다 갖추고 말을 아무리 잘해도 너랑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너의 이 3번 문항의 4줄까지만 봐도 너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수준의 레벨까지 일을 해줄지 가늠이 된다. 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원 동기라는 거는 뭐 여타 다른 강에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2080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로우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전반적인 강의 과정에서 강조하는 게 결국에는 기업의 실무조사하는 실무진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이 취업을 준비할 때 실무자처럼 본인이 선택한 지원 분야, 자, 이런 분야에 맞게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활용 분야 같은 경우는 이 기업금융이나 개인금융 큰 카테고리만 분류하고 내가 이 안에서 더 관심 있는 분야가 내 역량이 드러난 게 있다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좋지만 여기까지 좋다. 근데 여기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이 분야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부울경 지역인재 중에서도 부울경 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IBK 기업은행 전 지점수를 조사를 하고 전 지점수를 엑셀로 다 정리해라. 그리고 전 지점수에 관련돼서 추가 자료가 있다면 영업자산 현황을 조사를 한번 해봐라. 영업자산에서 차지하는 게 여기서 뭐 개인 대출이 있고 뭐 기업 대출이 있고 뭐 IB 투자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금융을 하고 있을 거다. 이런 거에 대한 나름의 데이터를 조사한 다음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부산, 자, 만약에 내가 지금 부산에 살고 있다. 그럼 부산에 있는 어떤 특정 지점까지 자료 조사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지점에 방문을 해라. 자, 여러분들 이게 실무자다. 자, 여러분들 방문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다. 차별화를 할 수가 없는 거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왜 부울경이라고 했을 때 부산, 울산, 경남까지 하라고 했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부산에 사시면 부산에 있는 지점에 갈 거죠. 그러면 그 지점장이 당연히 그 부산에 있는 부산 전체에 있는 여러 개의 지점을 총괄하는 부산 지역의 총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울산도 울산 지역의 총괄이 있을 거고 경남도 경남 지역의 총괄이 있을 거고 이 실제가 이 부울경이 영업 본부 다닐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지점장이 결국에는 이 부산 지역 내에 있는 여러분들 들어가게 해서 일하게 될 지점장이 부산 총괄 상위 직속 상관이 있을 거고 이 부산 총괄은 부울경의 총괄 상사인 본부장이 있을 거다. 자, 여러분들이 왜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해할 때 그럼 여러분들한테 면접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분들은 이 부산 총괄이나 부울경의 총괄의 팀장급들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면접관으로 들어올 거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당연히 이 면접관이 그 부울경 지역으로 내가 지원했을 때 그때 면접관으로 들어올 거니까 여러분들의 내용도 당연히 선택한 지원 분야에 맞게 돼야 되는 거다. 이런 걸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내가 지금 이 자소서만 써가지고 그냥 시험만 잘 봐가지고 되는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차 면접이나 2차 면접 가서 차별화가 돼야 되고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야 되고 얘가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 다른 타 경쟁자들 다 바빴을 텐데 그래도 얘는 이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에 여러 지점 방문해 보고 그 지역
자기가 가고 싶은 이런 지점 봤을 때 그 경쟁사,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다른 경쟁사까지 방문해서 이 경쟁사 대비 나름대로 내가 지금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이 IBK 기업은행의 지점에 활성화 방안을 짜온 사람, 이겁니다. 준비된 인재, 그리고 이런 거가 업계에 대한 이해가, IBK 기업에 대한, 기업은행에 대한 이해가, 직무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준호플로는 실제 그래서 예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KB 손해보험을 이제 제가 가이드했던 친구인데요. 어, 제가 이제 왜 이 사례를 갖고 왔을까? 결국에는 지원 동기라는 거는 이 문항의 내용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바는 똑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까 1차 면접에서 2차 면접에서 있는 임원들이 계속 보고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왈가왈부 하지 말고 뭐 여차저차 하지 말고 그냥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다면 이런 로우 데이터의 조사 과정이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지 않은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활동들을 뭐 디지털이든 뭐 일반이든 지역 할당이든 이런 활동을 귀찮아서 안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는 이 기업은행에서 아무리 시험을 잘 보고 들어가도 1차, 2차 때 여러분들이 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 자, 세상에 운이라는 것은 없고 기회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차 면접에 갔을 때 제가 말하는 이 컨셉대로의 내용들이 기저에 있고 베이스 실무자처럼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이 와도 답변할 수 있을 거고, 면접 때 사실 그걸 기반으로 소통을 하는 거다. 그게 면접이다. 여러분들, 면접에 스킬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런 거 조사한 걸 가지고 제대로 했을 때 그때 면접관이랑 얘기가 통하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가서 내가 이 부산 지점에 그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경쟁사 대비 이 부산 지점에 뭐 개인 고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짜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울경 총괄하는 영업본부장이나 뭐 부산은 총괄하는 영업부장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겠죠. 궁금한 여러분들이 쓴 내용 바탕으로 너가 왜 이렇게 이런 계획을 짜봤냐? 궁금하니까 물어본다고요. 이게 면접이다. 여러분들 이게 소통하는 거고, 이 면접관의 궁금하고 알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이 문항의 정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대로 최대한 100%는 알 수 없습니다. 80%, 70%까지, 최소한 50% 이상까지는 이렇게 조사를 좀 귀찮더라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동기 써야 1차, 2차 때 술술술술 풀리는 거고, 면접은 이 팀장급의 사람이 기존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듯이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받는 상황인 거다. 근데 보고 내용이 이렇게 나이스, 베스트 케이스처럼 나이스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 내용을 간략하게 딱 해서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데요? CR도 안 먹힌다. 보고 싶지도 않고요. 제대로 읽지도 않고요. 얘는 못 써먹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냉정합니다. 기업에서 사람 뽑는 거나 일반적으로 사람 평가하는 거는 뭐, 얘 인성 좋아가지고, 얘 좋아 보이는데, 우리 딸 같은데.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 면접을 운이나 꿈이라 여러 가지 요행으로 바란다고 한다면, 그 IBK 기업은행을 너무나 만만하고 쉽게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데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냐. 사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준호플로는 실제 예를 든다. 자, 지원한 이유는 명확해야 된다. 가장 어려운 지원 동기를 찾아낸 결과물을 쓴 지원자인지 아니면 단편적인 접근만 한 지원자인지 있다. 제가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우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이 지원 동기를 작성해줘야 되는데, 자, 이 소제목 때부터 LC 유출을 사전 반지에 RBC 비율 강화. 자, 여러분들 이 소제목 안에 모든 게 다시 또 들어있습니다. 결국 이 LC 유출을 하는 거는 업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고요. 그 RBC 비율 강화는 IBK 기업은행, 즉 KB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고요. 이거는 사전 방지하겠다는 거는 직무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전 방지는 뭐 어떤 재무 설계 역량과 고객 관리 역량을 하게 되면 LC 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던 거고,
그게 RBC 비율 강화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소재 모방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지원하는 거에서 재무 설계 역량과 고객 관리 역량을 이제 뽑아냈는데 이거에 대해 직무에 대한 이해를 처음에 딱 드러내 준 거고 딱 그리고 시작 자체가 LC 유출을 막기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명확한 겁니다. 이 내가 이때 당시에 이 학생분이 GA 채널로 이동하는 설계사의 비율이 2014년 대비 20% 늘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그 조사를 했을 때 계속 지점에 찾아가서 현재 업계에 대한 상황에 질문을 하고 또 조사를 하고 또 관련돼 가지고 이런 상황 아닌가요? 해서 실제로 이런 손해보험 업계가 이 GA 채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험하는 아주머니들을 원래는 각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들을 또 총괄해서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중개 업체가 있고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보험 아줌마들이 GA 채널로 이동하는 게 리스크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이라 그래서 실제로 보험료를 계속 내주는 고객이 많을수록 좋은 건데요. 그거에 대한 영업 채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험 아주머니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들을 관리하는 그 GA라는 중개사가 생기고 수수료가 저렴하니까 이런 아주머니들이 다 GA 채널로 이동하는 게 실제로 지금 현재 손보사의 크나큰 리스크였는데 그게 20% 정도 늘을 정도니까 실제로 KB 손해보험이나 이런 손해보험사들의 리스크였다. 그래서 실제 그때 당시에 업계의 어떤 핫 이슈가 LC 이탈을 막는 거였고 그런 아주머니들의 이탈을 막는 거였고 그런 관련돼서의 이 친구가 그 KB 손해보험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이 LC 이탈을 예방한다면 책임 준비금의 감소를 막을 수 있고 지급 여러 비율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 산업 분석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막상 나중에 듣기로는 이런 자소서를 갔을 때 그 임원분들이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실제 지금 업계에서 그 영업 본부장급 이상 영업의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GA 채널로 이동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 막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 친구가 계속 지점을 찾아가고 이 손보업계에 대해서 산업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었고 KB 손해보험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이런 걸 바탕으로 지금 여러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산업 분석을 끝낸 거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사전에 방지하는 능력이 재무 설계 역량과 고객 관리 역량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까지. 자, 여러분들. 이 네 줄 안에 제가 말했던 업계에 대한 이해. 자, GA 채널로 이동하는 설계사의 비율 20% 늘었고, 이 이탈을 막고, 책임 준비금 감소, 이 업계에 대한 이해죠.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IBK 기업은행에 대한 이해에 매핑되는 부분은 현재 그 당시에 KB 손해보험의 임원들이나 그런 업계의 상황, 종합적으로 네 줄로 추락해서 들어간 거다. 자, 여러분들. 설명해보니까 좀 장황해졌는데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집중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여기서 지원 분야에 이제 함몰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업계에 대한 이해나 IBK 기업은행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는다. 자, 이런 활동들을 하지를 않는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직무에 대한 이해만 집중을 해서 대부분의 내용 스토리가 이 내용을 쓰는 거에 들어갈 거다. 자, 이렇게 처음 재무 설계과 고객 관리 역량 해주면 제대로 파악한 거기 때문에 뒤에 첫 번째는 재무,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역량, 여기 500자니까 여기 뭐 200자 써줬겠죠. 예, 200자나 150자 정도로 써주면 되는 거다. 나열식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재무 설계 역량은 뭐 딱 봐도 금융 관련된 역량을 썼을 거고요. 뭐 대학교 때 뭐 어떤 학점에서 뭐 A+ 받았다. 그리고 뭐 나 이런 자격증 공부했다. 그리고 이런 스터디에서 이런 공부했다. 그리고 이런 경제시사 스터디 모임도 했었다. 라는 정도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고객관리 역량은 여기다가 고객관리 했었던 데야 뭐 아르바이트에서 뭐 고객 응대했던 역량 뭐 이런 거 써줬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직무에 대한 이해만 여기에만 빠지게 되면 양질의 자소가 나오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서류 합격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업계에 대한 이해, IBK 기업 은행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지원한 분야에 맞게끔 예, 써줘야 된다. 그리고 특히 디지털은 이건 별도 강의를 사실 만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디지털은 요즘에 그 데이터법 이제 데이터 3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실제로 이제 이런 기업은행 관련된 그럼 IBK 금융그룹이겠죠. 그 그룹 안에 그 지주 차원에서 당연히 그 데이터 개정이 된 그 3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로 빨리 전환을 해서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증권사면 증권사, 은행이면 은행, 그리고 IBK 손해보험 이런 실제로 관련된 고객 정보를 각 IBK 금융그룹 내에 있는 공동 DB를 만들어서 같이 그런 고객 정보를 같이 취합해서 외부에 전달해 주거나 공동 API로 받아오거나 보내주는 거나 하기 위해서. 왜냐? 빅데이터랑 실제로 AI가 중요해지는 시기에는 결국에는 데이터 싸움이고 자기네 은행이면 은행은 은행끼리 자기네 금융 정보로만은 여러 서비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보사나 증권사나 그리고 IBK 기업은행 관련된 은행들도 같은 데이터를 공동으로 쓰고 싶어 할 거다. 자,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과정을 하라는 거고 이 모집 분야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열정과 에너지를 많이 써달라라는 가이드 드린 겁니다. 자, 내일부터 주는 쳐주시고요. 네. 구독은 목표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